아침에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한마디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지금 4대 금융지주 단기 순이익이 사상 최대다, 역대 최대다, 이러면서 요 뒷장 페이지도 있긴 하지만 여기 이제 비금융, 이자익 이런 부분도 나와요. 근데 은행에서 이자 장사를 잘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저는 씁쓸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24년도, 23년도 마찬가지고 경제 성장률 2%대, 서민들 지금 자영업자들 이렇게 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지금 상황에 금융권에서 이런 이자 장사 잘해서 단기 순이익이 최고다라고 하는 기사가 반가울 리는 없습니다. 그쵸?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많이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정책자금 대출해주면서 주택 경기도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라는 취지도 있었겠지만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고 해서 은행들 이제 대출도 많이 일으켰죠. 정책 금융 쪽에서 대출도 많이 일으켜서 부동산도 많이 매입하고 이러셨는데 최근 지금 경기 상황 보셔서 아시잖아요. 다들 어렵죠. 어려운데 이 와중에도 은행은 이자 장사를 이렇게 잘해서 단기 최고의 이 순이익을 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보면서 나라 이 정책을 펴시는 분들은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되도록 놔뒀을까라고 하는 조금 자조 섞인 또 좀 원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는데 금리 잔뜩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은행들은 이자 장사하고 국민들은 다 망해가는 이런 상황. 물론 이 기사 밑에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 연체율도 올라서 많이 힘들다. 왜 그런 상황을 본인들 스스로 만드냐는 거죠. 은행에서 금리를 좀 그런 분들 깎아주고 그런 분들 지원해 줬더라면 물론 본인들은 이익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상생관계 그리고 은행이라는 이 지금 집단 자체가 사실은 사기업이긴 하지만 공기업 성격도 상당히 강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금 금융 쪽에서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은 행장도 바뀌고 내부적으로 좀 이런 불법 대출이라고 할까요? NH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불법 대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25년도 지금 2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대출 시장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대출도 잘 안 되고 일반 서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은행들은 기존에 대출을 해놨던 거 가지고 이자 장사를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글쎄요, 이걸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정책을 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은행도 물론 이익이 나야죠. 왜?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하는데 이미 지금 월급도 다 주고 비용 지출 다 하고 난 이익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주주들 측면에서 보면 주주들한테 이익도 돌아가게 해주는 것도 맞겠죠. 배당을 해야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배당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정부가 대주주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말이 되냐는 얘기지. 국민들이 다 망하고 나서 은행만 살아남으면 뭐예요? 고리대금잡도 아니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 지금 연체율도 많이 늘어가고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파산하고 이런 와중에 은행들은 지금 단기 순이익이 역대 사상 최고다. 이런 거는 정부에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은 좋죠. 작년에 제가 기억하긴 그렇습니다. 상생금융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말이 그렇지 상생금융에서 이게 일반 대기업들 아니면 PF 부실 나는 이런 PF 부실 메꾸는데 이렇게 쓰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은행들이 이자 장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는 이런 상황 이전에 저는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서민들 이쪽에 좀 경기도 좀 살리고 이런 측면에서 금리를 좀 낮춰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실제로 실속을 챙기고 있고 현재 지금 은행들의 정책이나
또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본인들이 그 잘못한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해요. 금융감독위원장도 있고 실제로 지금 금융위원장도 계시지만 은행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왜 국민들이 대출을 받고 또 금리를 높게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뭐 저기 우리은행 사태 요즘 보셨잖아요. 뭐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또 부행장님도 또 그만두셨다고 해요. 그 진주사 회장님이 또 부행장을 좀 그 사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내부적인 상황이잖아요. 국민이 뭘 잘못했습니까?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은행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 뭐 부동산 매입을 하고 사업을 하신 그 죄밖에 없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죠, 사실은.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왜 본인들이 정책을 잘못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이걸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관치금융 아닌가요? 실제로. 이런 걸 규제하고 관리하라고 금융감독위원회도 있고 금융위원회가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 결국에는 국민들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뭐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올해는 사실 이런 상황이 좀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오늘 아침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 상황도 그렇습니다. 일부 지금 뭐 1금융입니다. 어느 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은행이 2월달 만기 대출인데 은행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 대출을 받으신 분이 2월달 만기인데 다른 지점에 가시든지 아니면 금리를 뭐 5% 6%를 달라고 하셨대요. 배짱입니다 요즘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영업할 때는 그렇게 그 뭐 좋은 시절이죠. 좋은 시절에는 뭐 2년 약정에서 2년 전에는 그렇게 대출을 유치를 못해서 그러다가 지금은 굳이 본인들 안 해도 된다. 그러니 다른 은행 알아보시라. 이런 스탠스로 해서 갑자기 이 지금 소유주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대표님 다른 은행 좀 어떻게 소개해 주세요.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런 상황을 제가 보면서 사실 저는 화도 났고 좀 그 억울하다라는 진짜 힘없는 약자들이 이렇게 당해야 되나? 물론 뭐 그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돈이 많은데 무슨 힘이 없냐? 뭐 부자도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자도 어려울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보다는 이쪽 그 4대 금융지주 뭐 이런 은행들이 사실 힘이 있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 손실들이나 이런 잘못들을 왜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카메라에 선 이유는 현재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 정부 이런 쪽에서 종합적으로 조금 판단을 하셔서 일반 서민들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그 정책을 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4대 금융 쪽에 1금융도 그렇고 2금융도 그렇고요. 그 금융사에 계신 분들도 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국민들 핑계를 대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잘못한 건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해결할 건 해결하되 국민들은 좀 편안하게 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카메라를 좀 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고요. 자, 어찌됐건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인데 힘내시고요. 또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